이륜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박준호입니다. 네, WKB의 루머 임팩트 12월 둘째 주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네. 없나요? 방금 시작할 때 본인 소속을 깜빡한 것 같은데? 스포츠조선이란 말이 좀 늦게 나왔는데. 그것도 캐치했어요? 네. 참나. 뭐 이직 준비해요? 아니 아니 뭐 괜찮아요. 뭐 사람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뭐 옮기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뭐. 왜 그래요? 네, 아니 뭐. 남의 밥줄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늘 목동에만 있을 수 있나요? 어디로 가요? 어디 뭐 그런데? 스포츠 파주 갑니까? 그 남의 밥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내 밥줄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12월 둘째 주 WKB의 루머 임팩트 이번 주도 아주 화기애애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네네. 뭐 정상현 감독 퇴장도 있고 네네. 또 우리은행하고 KB전에서 뭐 우리은행 대승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찬찬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규리그 공동 1위인 우리은행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독 1위입니다. 단독 1위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우리은행 뭐 KB한테 대승을 거뒀고요. 네. 그리고 BNK한테도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네. 전반기 3승 3패로 휴식기에 들어갔는데 네. 이제 5연승이에요. 8승 3패 단독 1위가 됐고 네. KB전에 완승 거뒀는데 이거는 뭐 복귀할 이유도 없는 경기다 저는. 네, 저는 뭐 2쿼터 이후 거의 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살급의 경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28점 차, 30점 30점 차까지 났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은행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KB가 박지수 시스템으로 갔을 때 우리은행이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은행이 그 기준점 넘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대승의 원인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그런 날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걸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에너지 레벨의 어떤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은행은 활동력을 극대화시키는 가운데 박지수 중심의 어떤 KB의 정통농구 이런 부분을 갖다 깼고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KB가 사실 지역 방어를 준비를 했어요. 왜 지역 방어를 준비했냐면 김소니아 선수가 1대1 페이스업으로 박지수 선수를 끌어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공략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방어를 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최현실 선수가 들어오면서 야투력이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은행의 어떤 에너지 레벨까지 겹쳐지면서 내외곽을 그 둘을 이제 공략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였는데 저는 우리는 지금 경기력을 보면 기본적으로 좀 감탄밖에 좀 나오지 않는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현실 선수 말씀하셨는데 네. 최현실 선수 복귀 후 평균 26분 32초 뛰면서 네. 최현실 선수 복귀 후 5경기 지금 5연승이죠. 그렇죠. 9.6점, 4.8 리바운드, 1.2 어시스트, 3점슛 경기당 1.4개 성공하고 있는데요. 성공률이 64%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박지현 선수 외곽이 지금 이 휴식기 이후 되게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죠. 네. 근데 좀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박지현 선수의 외곽은 믿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그렇죠. 네. 수비가 지금 떨어뜨려 주고 있는 상황에서 높아지는 거고 수비가 정상적으로 붙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성공률이 높진 않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수비가 정상적으로 박지현의 외곽을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성과를 거두고 간다. 우리은행이 지금 초반에 어려웠던 게 김진희와 박진희의 외곽을 상대가 철저히 버리더라도 외곽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적어도 박지현에 대해서는 그런 수비가 위험하다라는 상황이 돼버렸고 최은실이 들어오면서 외곽 성공률 뭐 BNK전에서는 김정은까지 외곽으로 나오면서 이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인사이드가 강한 우리은행이 조직력도 좋으면서 외곽슛도 이제 이 정도 터져주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상대 입장에서 많이 어렵죠. 예, 박지원 편집장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박지원 선수 그리고 김진희 선수가 사실 슛이 불안한 선수인데 네네. 이 선수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 상대가 볼 때 세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인식을 심어준 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은행은 활동력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팅, 백도어 같은 이제 조직적인 그렇죠. 어떤 그 움직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붙었을 경우에는 파면되고 또는 거기에서 붙었을 경우에 이제 그 패스를 갖다 나눠줄 때 그 부분에서 우리은행의 어떤 공격 루트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이제 골 밑에 상대적으로 이제 스페이싱이 많아지니까 공간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은행은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경기 어떤 의미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이 어떻게 하면 빅 라인업을 갖다가 찢어 놓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이제 잘 설명해준 이제 그런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KB를 얘기할 때 좀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네. 제가 복귀할 이유도 없다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1위 팀끼리 맞대결했잖아요. 네. 그 강팀들끼리의 맞대결이었는데 우리은행은 아무래도 전력적으로 좀 열세라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게임에서 보스몹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준비했을 거예요. 뭐 그렇죠. 단검, 창, 총, 폭탄, 마법 막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시작해서 단검을 한번 콕 찔렀더니 미션 클리어. 이렇게 많이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울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었을 게임이다. 저는 솔직히 좀 KB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겠지만 사실 KB 편 얘기할 때는 이거보다 좀 얘기를 더 할 거거든요. 네네. 사실 그 정도 게임이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더 언급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은행의 후반기 기세, 그리고 지금 이제 박혜진 선수도 복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박혜진 선수가 복귀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상대 팀과의 경기에서 벌리고 있는 점수차 그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승부처나 중요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엄청나게 더 다양해질 것이고 맞습니다. 결국 우리은행이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소니아, 김진희, 박지현 선수가 많이 성장했고 네. 이제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은실이나 박혜진 같은 경우에 박혜진 사실 절대적인 에이스인데 이 선수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의미가 이 선수가 왔을 때 전력이 확 강화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로테이션 멤버가 하나 더 늘었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단검 가지고 툭 찔렀더니만 넘어졌다 네. 끝났다 그랬는데 이게 전 경기 후 유성우 감독이 플랜 A, B, C를 갖다 준비를 했는데 플랜 A만 썼다. 네.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카드들을 꺼내보지도 못하게 KB가 잘한 건가요 그럼? 아니죠. 아니죠. 너무 못한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은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고, 역시, 우리은행 걱정은 세상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위성우 씨, 전주원 씨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두 번째, K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KB가 지금 뭐 7승 3패 나오면 나쁘지 않아요. 2위를 갖다 달리고 있는데, 우리은행 전에서 63대 83, 20점 차로 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복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이 한 경기 했으니까 사실은 KB는 이번 주는 욕먹을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기 출발은요. 네. KB나 우리은행이나 뭐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은행이 더 안 좋았어요. 근데 자유투 놓치고 우세한으로 못 가져가고 집중력 싸움에서 지면서 빌미를 KB가 제공을 했고 그렇죠. 이제 우리은행의 진짜 주전이 나오는 게 2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을 네. 이제 홍보람 선수가 먼저 나왔지만 결국은 최은실이 나오는 타이밍이 2쿼터인데 네. 거기서부터 일방적으로 유리를 당했고 저는 아까 그 단검 그 얘기를 하는 것도 1라운드랑 다를 게 없었어요. 2쿼터에 점수가 벌어질 때 보면은 김소니아가 박지수를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1대1로 점수를 확 벌리기 시작합니다. 네. 점수가 벌어지고 나니까 그때 쫀을 써요. 네. 근데 쫀을 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쫀 어택이 나오면서 점수를 더 벌려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위성호 감독이 뭐 플랜 A, B, C라고 했는데 준비한 게 그냥 쫀 어택 준비한 것 같아요. 나머지 일단은 하던 대로 하다가 쫀 들어오면 쫀 어택 준비한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게임이 끝났어요. KB 쫀이 쫀쫀하지 않아? 아니 맞아요. 미라이. 이거네. 그래서 일단 예. 박지수 선수가 이날 15점 11리바운드. 네. 근데 김소니아 선수가 28점 8리바운드 6 어시스트하면서 1라운드도 그렇고 2라운드도 그렇고 뭐 김소니아한테 박지수가 완패했다. 꽝 잡는 매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접전 경기였으면 박지수 선수 20점 이상 넣었을 거예요, 이 경기. 맞습니다. 그리고 네. 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끌고 오면 뭐예요? 전쟁은 산꼭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박지수 선수가 인사이드보다 외곽에 나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그렇습니다. 끌어내고 당연히 끌어낸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어느 팀보다 우리은행이 박지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은 팀이에요. 김소니하고 김정은이 기본적으로 슛거리가 길기 때문에 박지수하고 매첩되는 선수가 밖으로 나갔을 때 박지수가 적극적으로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박지수는 나가서 본인이 제일 운동량 많이 움직여야 되고 가장 어려운 상황까지 끌려 나가서 그들의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 게임을 당하는 상황이 경기 내내 벌어지는데 특별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뭐 삼국지 좋아하시지만 네. 그 갑옷보다 더 좋은 등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등갑의 약점이 불에 타면 화공이 끝나는 약해요. 거죠. 예. 예. 상대는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등갑을 입혀서 달려나가게 하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저는 1라운드 때도 김소니아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했는데 그거에 당하면서 주도권을 내줬다는 거. 그리고 고육책처럼 쫀을 섰다가 쫀어택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 이것 자체가 결국 좀 KB가 전체적인 게임 플랜, 게임 준비부터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2쿼터에 16점 차 났던 거. 여기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하프타임 이후에 3쿼터에서도 10점이 더 벌어졌는데 좀 저는 오히려 이때는 대체 하프타임 때 선수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고 선수들의 후반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준비했는지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상황이었고 이 경기는 그냥 KB 입장에선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팬들한테 사과해야 될 경기. 나이트메어였다. 왜냐면 1위 팀끼리 이럴 수 있어요. 시즌은 길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경기 정도 이렇게 폭망하는 게임 나올 수 있는데 상대가 누구였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절대로 그런 게임을 하면 안 되는 팀한테 그런 게임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1라운드 지난 시즌 사실 이제 우리네에게 1라운드 첫 경기에서 지난 시즌 이제 우승을 갖다 내줬고 그렇죠. 그리고 1라운드 때 사실 개막전에서 졌고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지난 시즌 말씀드린 게 지난 시즌 1라운드 첫 경기에서도 우리은행한테 대패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또 게임이에요. 왜냐면 정규리그 갖다 1위를 갖다 달성하는 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졌다는. 근데 이제 박편희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KB의 어떤 전술 전략이 좋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적으로 김소니아가 당연히 우리은행이 박지수를 끌어낼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어떤 공략을 할 것인데 그 부분에서 KB의 준비가 너무너무 허술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는 기본적인 에너지 레벨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KB가 그런 미스매치, 그러니까 뭐 일종의 미스매치죠. 미스매치를 막기 위해서는 KB의 어떤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유효한 전술을 쓰면서 막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야죠. 박지수였던 포인트 우위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KB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은행보다 에너지 레벨에서 차이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 같아요. 비시즌 때 왜 우리가 KB 뭐 행복농구 이런 얘기를 갖다 했었는데 여기서 좀 허상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시즌 훈련을 철저하게 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만족 비슷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은행 같은 어떤 기준점이 명확한 그런 팀한테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첫 번째는 에너지 레벨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술을 갖다 준비를 했는데 전술을 준비해서 사실 감독이었던 문제도 있지만 선수들이 그걸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면 한 뭐 5대5, 뭐 4대6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력이 아니다라는 거는 그런 이제 복합적인 어떤 변수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계속 이 팀들을 비교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맨날 집요함을 얘기하거든요. 사실 우리은행은 저전력에 저럴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일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잔인하게 집요한 팀이에요. 약점이 보이면은. 근데 KB는 우승하던 시즌에도 그렇게 집요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되게 대인배 같은 농구를 했거든요. 하지만 대충 보면 그러면 KB는 대인배고 우리은행은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은행 이전에 신한은행도 그랬고 결국 왕조로 가는 팀들은 정말 잔인하고 집요합니다. 그렇죠. 상대가 약점을 보이면은 그게 클래스예요. 야수처럼 물어뜯는데 KB는 사실 그런 느낌 별로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나 팀 분위기나 선수단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KB는 그런 부분에서 2% 정도 부족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은행은 상대가 누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면은 집중 공략하거든요. 1라운드 때 김소니아 선수 초반에 파울 트러블 했는데 끝까지 못 내버렸잖아요. 김진희 선수 1쿼터에 파울 3개였어요. 김진희 선수 결국 5반칙 나가긴 했는데 점수 다 벌어진 다음에 끝나기 직전에 나갑니다. 그 선수를 공략하는 플레이나 이런 플레이는 좀 보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 상대적인 도끼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날 경기 중간에 우리은행 선수들이 웃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웃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상대를 대놓고 뭐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플레이를 하다 이렇게 웃는 게 나왔거든요. 그게 결국 양 팀이 그날 경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라이벌전에서 그런 모습을 당했다는 거 KB가 팀 전체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다음 게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박지수 선수가 지금 외곽에서 수비가 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사실 박지수 선수는 뭐 잘하죠.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 부분의 약점을 고치는 어떤 그 발전 속도가 좀 더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고쳐야 어떤 절대적인 기량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박지수 선수 사실 정상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나원큐라든가 아니면은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뭐 이런 팀들하고 할 때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 BNK 뭐 진한 선수 이렇게 있지만 진한 선수 할 때는 약간 고전해요. 그러다 우리은행에 많이 고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대적인 기량 자체가 조금 더 올라올 필요도 있다. 사실 박지수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승 5패 지금 3위를 갖다 달리고 있습니다. 주간 성적이 2승. 네, 잘하고 여기서 있어요. 네. 네. 뭐 늘 비슷해요. 그냥 뭐 결국은 김한별 그리고 배혜윤 선수가 이제 뭐 휴식기 이후에 네. 좀 중심을 이제 코어 역할 잡아주고 갖고 가고 있는 점. 그리고 여기에 박하나 선수가 두 경기에서 21.15점을 득점해주면서 그렇죠. 삼성생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은행이랑 비슷하죠. 안쪽이 빡빡한데 외곽에 지원이 없는 그 대표적인 두 팀이었는데 네. 외곽이 터져주면서 안에 공간이 더 생기고 그리고 뭐 김소니아 선수가 내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김한별 선수도 내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플러스 알파 효과들이 생기면서 삼성생명이 이제 궤도에 올라는 왔는데 이제 2승을 거둔 팀이 신한은행과 하나원큐거든요. 좀 더 전력적에서 위에 있는 KB와 우리은행을 상대로도 이런 경기를 좀 꾸준히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박편 말씀이 맞고, 그러니까 이제 이 2승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제 평가 이제 절하할 필요도 없지만 평가를 갖다 너무 거품을 갖다 낼 네.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2승의 어떤 원동력은 뭐냐면 이제 배혜윤 선수의 어떤 각성 이런 부분이 있고, 김한별 선수 괜찮습니다. 네네. 좋고 박하나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원래 삼성생명이 예전에 했던 그 어떤 삼각편대가 이 부분인데, 그렇죠. 뭐 이 부분이 이제 잘 작동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강팀하고의 대결에서는 세밀한 약점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윤예빈 선수도 뭐 기복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역할은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근데 단 삼성생명이 플레이오프에서 뭐 이 팀은 이제 플레이오프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플레이오프에서 그러면 전력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은행이나 KB전에서 좀 더 경기력을 갖다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시즌 초반에 어떤 임금의 감독, 비시즌의 어떤 임금의 감독의 구상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한별 선수의 오프드볼 무브를 좀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김한별 선수가 볼호그 기질이 있는 선수는 아닌데 볼을 가지고 농구를 해 효율적인 익숙하죠. 선수고. 네. 근데 지금 삼성생명이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윤예빈 선수가 메인 볼 핸들러를 가지고 거기서 2대1을 치고 김한별 선수가 거기에서 2대2 어떤 스크리너가 되거나 아니면 볼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여서 볼을 잡은 상태에서 슛을 넣는, 그러면 이제 실책 비율도 좀 줄어들 거고 상대가 느끼는 공포감도 상당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게 아마 삼성생명 전력 강화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이 1승 1패를 갖다 거뒀습니다. 삼성생명한테 패배를 했고 BNK한테 승리 갖다 거뒀는데, 이 팀이 지금 뭐 5승 5패 4위 뭐 5할로 잘하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정광희 감독 퇴장당하셨나요? 그렇죠. 네. 예. 이제 판정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해야죠. 네. 뭐 시간 충분합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뭐 얘기를 어떻게 해요? 예?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일단 해봐요. 기준이 뭐야? 뭐 지금 뭐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시간이 없어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뭐야? 기준이 진짜 오늘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뭐가요? 기준이 뭐냐? 티파울.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팁파울이라니. 응? 그럼 대장! 나 재정이야 그럼? 재정이야. 나 지금 벌금 3,000원. 뭔데? 이렇게 정상일 감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사실 기준이 뭐야? 기준이 이 말이 과연 퇴장을 당할 부분인가? 이게 의심스럽긴 했지만 물론 뭐 이유가 있었겠죠. 뭐 심판 입장에서 판정이 좀 과격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라인을 넘어섰다고 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어겼다면은 퇴장 사유가 맞다면은 퇴장이 되는 거는 뭐 심판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정상일 감독이 얘기했던 그 기준이 뭐야 기준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과연 그 경기에서 정상일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한테 불이익을 줘라고 해서 과연 얘기를 한 걸까? 네, 불만이 쌓인 거죠.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한 올 시즌 기준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은 6개 구단 감독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판정 기준이 너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연맹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다른 어떤 기자들보다 WKBL 심판들이 노력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일 잘 알아요. 저는 왜냐면 저희가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근데 프로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선수들이
뭐 이렇게 감독의 전술을 못 따라갈 때는 감독이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맞아요. 근데 심판이 그 기준을 못 맞춰줄 때는 연맹이 수준을 낮춰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인 게임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박정원 본부장이 들어오면서 너무 무리하고 이상한 룰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상한 룰을 만든 게 아니라 피바에서 핸드 체킹을 강화해서 만들어준 그 기준대로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심판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올라와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휴식기가 지나면서는 비시즌 때 서로 얘기가 됐던 그 기준마저 제대로 맞춰지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핸드 체킹을 강화를 했을 때 기본적인 의도가 뭐였었냐면, 손질이 너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수비 스텝을 갖다 강화를 시키자. 그리고 네네. 선수들이 따라왔죠. 네네. 그리고 지금 그걸 이제 좀 더 강화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야 볼이 있을 때 어떤 그 몸통으로만 네. 수비를 하는 부분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볼이 있을 때 어떤 실린더를 갖다 침범을 했을 때 부는 거,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서 헷갈려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 뭐냐면 볼이 없을 때 움직임. 그 볼이 없을 때 움직임 같은 경우, 볼이 없을 때 몸싸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독 제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정이 됐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쓸데없이 개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개입이 들어가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심판진들이 경기를 갖다가 뭔가를 갖다가 그래도 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박정원 본부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핸드 체킹을 강화를 하면서 좋은 의미에서 수비를 갖다가 좀 더, 그러니까 스텝의 어떤 기본기 이런 그렇죠.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원화를 시키자는 거였는데, 실제적으로 코트에서 파울을 부는 거는 볼이 없을 때 움직임에 대해서 파울을 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오심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도대체. 사실 정상현 감독이었던 볼 없을 때 어떤 파울 이제 지적을 하면서 테크니컬 파울 받았다는 것도, 그러면서 기준이 뭐냐고 얘기를 했던 것도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아니고 볼이 없을 때 그런 부분에서 도대체 왜 부느냐? 이 판정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갖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명을 안 해줘. 그냥 이렇게 있다가 퇴장이야. 그 고성이나 이런 거 질렀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소통도 안 되고 기준이 없으면 이거는 참 문제가 있죠. 사실. 이게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박정원 본부장이 이 심판부를 좀 총괄하면서 네. 나아진 부분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소통. 지금 기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판정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지금 WKBL은 문제 없다, 잘못된 거 없다 이러지가 않아요.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그렇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심판 실수가 맞다, 미안하다, 구단에, 그리고 저희가 지적하지 않은 상황을 박정원 본부장이 먼저 그 감독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부분 저희 오심이 있었다, 죄송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그 부분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네. 문제는 보통 변화가 아래에서부터 시작돼서 위로 올라가는 게 네. 일반적인데 네. WKB의 이제 이 부분을 좀 총괄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변화가 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하는 심판진이 이거를 못 해주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노력과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좀 이 부분은 누구 편을 들고 이거 편을 나눠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WKBL이 심판 설명이라든 뭐라든 간에 이 심판부 수장은 심판대로 옹호하기만 했어요. 심지어 심판 설명을 갖다 나온 감독이 그렇죠. 분통을 터뜨리거나 저는 눈물을 흘리신 분도 봤어요. 네.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할 말이 없다고. 내가 20, 30년 동안 농구를 잘못해온 것 같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이런 부분들을 심판분들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페이크 파울을 불어요. 근데 페이크 파울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 세계 리그를 가도 그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후 적발이 원칙입니다. 쉽게 플라핑 경고 이걸 주는 네. 건데, 지금 보면은 저런 상황에 왜 플라핑 경고가 나오고 플라핑 파울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싶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크린을 쓰고 있을 때 상대가 부딪히고 넘어졌다. 근데 이 선수의 파울은 분명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플라핑 파울을 한 걸로 본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경기 중에 충돌을 하는 상황에서 양쪽 모든 선수가 파울 없이 부딪히는 상황이 있어요. 네. 노 컨테스트죠. 그렇죠. 그때는 플레이를 시키면 되는데 그렇죠. 한 명이 넘어졌으면 무조건 플라핑을 불어야 된다? 그러면은 파울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선수는 전부 6파울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KBL의 그 플라핑 정책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사후 적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 돼요. 근데 공개 안 하죠.
WKBL. 그러니까 만약에 이 KBL처럼 플라핑 파워를 부르거나 플라핑 경고를 줬던 상황들을 모두 공개를 하게 되면은 아마 큰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플라핑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라핑이라는 거는 속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속인 게 아니라 정말 정상적으로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넘어진 선수가 플라핑을 당한다. 그러면 이 선수는 어떻게 부딪혔든 간에 피가 터지든 무슨 상황이 되든 딛고 이겨서 가야 되는 거냐. 이거는 좀 기준에 대해서 심판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위축시키거든요, 플레이를. 그렇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사전 적발, 그러니까 현장 적발은 말이 안 된다. 페이크 파울은. 전 세계에 그런 유례가 없다. 그 두 번째는 그걸 공개를 해라. 예, 그렇게 잘 잡으면. 아니면은 유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 심판분들 라인 터치나 이런 거 비디오 본인들이 돌려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플러핑 파울 의심되면은 그 사후 적발이 아니다 싶으면 그 경기 후 적발이 좀 너무 텀이 있고 그 경기의 강제성이 없다 싶으면은 돌려보세요. 그래서 느린 점을 다시 나올 때 아마 올 시즌에 그런 부분 많았을 것 같아요. 심판분들도 그 플라핑 다음에 다른 상황 때문에 돌려보다가 플랍이 아니었네? 이랬던 상황. 물론 플랍인데 놓친 부분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좀 이 부분은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볼 없을 때 웬만하면 냅두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잡지 말고. 예전에 뭐 제가 기사도 하나 쓰긴 했지만 강희수 선수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교묘하게 잘 사용을 해요. 네, 강희수 선수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그럴 수 있죠. 이걸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그 파울을 유도해. 이제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쏘가.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선수 능력이거든요. 이거를 심판이 잡아주는 거는 또 심판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안 잡으면 돼요. 네. 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네, BNK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데 신한은행은 너무 네. 판정 얘기만 했는데. 네, 정상현 감독 퇴장 말고 뭐 큰 이슈가 있습니까? 뭐 어쨌든 그 BNK전에서 그 김단비, 김수현 두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그냥 강렬한 의지로 그 게임을 이겨줬다. 그래서 1승 1패. 네. 그리고 정상현 감독이 사실 시즌 초에는 모든 팀 상대로 뭐 특정 팀을 잡겠다 이런 농구는 좀 올 시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BNK하고 하나원큐는 꼭 잡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변화의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BNK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BNK가 지금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3승 8패 최하위인데 정확히는 5연패죠. 그러니까 이번 주 3연패를 당했고 그렇죠. 이번 주. 예. 우리은행과 좀 반대의 느낌. 우리은행은 3승 3패로 휴식기를 마친 이후에 5연승이고 BNK는 똑같이 3승 3패를 마쳤는데 이후 5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왜 BNK가 부진할까요? 일단은 일단 BNK가 초반에 돌풍을 일으키고 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 팀들도 준비가 됐을 거고 서로 이제 휴식기 동안에 서로가 이제 패를 이제 보여준 상황에서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인 전력 자체에서 확실한 강점과 약점이 보이는 팀들이 나눠지잖아요. 그 차이가 이제 휴식기 이후에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리바운드 부분의 열쇠를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 윤호혁 기자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열쇠 부분 안 되는 건 결국은 방법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영준 감독도 그 얘기는 해요. 작은 선수를 갑자기 크게 만들 수도 없고 없는 웨이트를 갑자기 늘려줄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 리바운드의 열쇠만큼 다른 부분의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를 가져가야 된다. 뭐 유 기자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로 잡았던 게 유영주 감독이 적극적인 수비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고 그리고 야투율, 공격 적중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였는데 이번 주 세 경기를 보면은 야투율이 전부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초반에 이 젊은 팀인데 초반에 경기 흐름을 내줬던 경기가 이미 2경기가 있었고, 네. 예. 그러니까 결국 따라가다가 지쳐서 게임이 끝나버리는 경기. 그리고 리바운드 열쇠도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이 부분의 약점은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차이가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차이지. 그렇죠. 경기당 1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고 첫 경기 하나원큐어 경기는 유영주 감독이 강희슬과 신재현을 묶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훈재 감독은 진한과 안혜지를 묶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진한과 안혜지가 부진했던 반면 강희슬, 신재현은 이날도 둘이 35점을 합작을 했습니다. 뭐 이런 차이가 나오면서 3연패를 당한 것 같습니다. 흐름이 지금 하나원큐는 사실 잡아야 되는 게임이었어요. BNK가. 그쵸. 여기서 잡고 뭔가 이제 기세를 가져야 양 팀 다. 되는데, 예, 그렇죠. 하나원큐도 마찬가지지만,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졌고. 거기서 진한 선수가 좀 이득점 넣으면서 좀 뼈아팠고요. 근데 신한은행전은 또 신한은행이 또 독이 오른 그런 게임이었어요. 예, 초반에 확 몰아쳤죠. 그러면서 이제 대패를 당하고 우리은행은 뭐 어쩔 수 없이 잘 싸웠지만 어쩔 수 없었고 이런 부분에서 경기 내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좀 디테일하게 가면 일단 그 우리은행전에서 그 진한 선수가 드롭백 수비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 이제 그
안혜지, 이소희가 이렇게 서죠. 근데 키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대가 이렇게 끌고 들어와요. 여기서 미스매치를 만들어서 여기서 공략을 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좀 크게 보면서 지금 진한 선수를 여기다 세워요. 여기다 세우고 이게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들어가고 석점은 맞자. 여기서 나오는 석점 맞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은행전에서 거기에서 이제 석점을 한 두세 방 맞으면서 경기가 사실상 거기서 승부처가 갈렸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진한 선수의 의존도가 높아져요. 또 하나는 진한 선수를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착착착 돌아가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김진영, 노현진은 되는데 구술이 좀 약해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서 뭐 구술수 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좀 더 정교하게 만들든가 이런 이제 2차 배치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 이런 진화의 드롭백 수비는 좀 의미는 있었다. 근데 이거를 승부처에 좀 쓰면 그러니까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승부처에 쓰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BNK의 잘하는 거 최대 강점은 트랜지션입니다. 물론 이제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단성 못할 트랜지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BNK가 KB를 잡을 때나 어떤 팀하고 붙어서 갈 때는 트랜지션이 강하게 가면서 거기서 흐름을 타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61점, 68점, 54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네. 득점이 제대로 안 된다. 근데 이게 야투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비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트랜지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BNK의 어떤 득점력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수 비율의 조정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만 해도 BNK는 나름 잘 가고 있고 괜찮은데 이번 주에 약간 삐끗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안 되니까 수비 약점을 좀 막아보자 그랬는데 그런 이제 수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공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면 BNK는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원큐는 BNK 뭐 방금 말씀드렸던 BNK전에서 이기면서 일단 연패를 끊었습니다. 근데 삼성생명에게 56대 67로 패하면서 1승 1패. 지금 3승 8패로 BNK하고 공동 5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원큐가 뭐 1승 1패가 더 거뒀는데 3승 8패 여전히 부진합니다. 네네. 네, 이 팀의 어떤 장단점 이번 주에 좀 나온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강희슬 선수의 어떤 득점 이게 막혔을 때 답이 안 보인다는 게 삼성생명전에서 나왔던 거. 네. 일단 좀 BNK전에서 고무적이었던 거는 강희슬과 신지현이 살아났다는 거. 그리고 뭐 진한 선수를 묶었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근데 좀 묶었다기보다 BNK는 그냥 진한 선수가 너무 혼자 스스로 약간 자멸한 느낌. 그렇죠. 경기 초반에 턴오버하고 이지슛을 놓치면서 본이 좀 꼬인 느낌이 있었고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삼성생명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양인영 선수가 삼성에 있을 때부터 진한 선수 상대로는 상대적으로 되게 자신감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양인영 선수가 올 시즌 12리바운드를 잡은 게임이 2게임이 있는데 전부 BNK전입니다. 뭐 이런 게 좀 상대적인 상성이 있었던 것 같고 삼성생명전에서는 글쎄요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삼성을 이겼었어요. 그 이정현 선수가 맹활약을 했었는데 결국은 배윤, 김한별이 안에서 버티는 삼성생명을 상대로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KB랑 할 때 어떤 더블 포스트 조합을 하더라도 박지수, 김소담보다 높이가 낮다. 그렇죠. 배윤, 김한별보다도 파괴력이 어떻게 가져가더라도 인사이드에서 파괴력은 떨어지죠. 가져갈 수밖에 그 부분에 약점이 있거든요. 일단 전 제일 아쉬웠던 거는 이날 경기 종료 5분 20초 전에 11점 뒤지고 있을 때 김한별 선수가 5반칙으로 나갔어요. 이 시점이 하나원큐로서는 한번 승부를 걸을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여기서 이하은, 양영의 더블 포스트를 투입을 했는데 그 더블 포스트를 투입했다면은 인사이드에서 뭔가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빠르게 득점을 잡아간다라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됐는데 오히려 인사이드를 활용하는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외곽을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외곽을 공격한다던가 또 아무래도 뒤지고 있고 급한 쪽이 하나원큐니까 빠르게 좀 공격 가져가야 되는데 지공이 강점이 아닌 하나원큐가 공격 시간을 너무 길게 간다던가 이런 부분들 감독이 그 부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 안에서 어디에 좀 포인트를 잡아서 선수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가에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졌던 경기가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떤 경기를 준비를 할 때 자신의 어떤 전력을 저는 객관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네네. 시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정현, 양인영, 이하은 괜찮은 선수들이고 좋은 네네.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로 시즌을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더블 포스트가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가 기본적으로 뭐 우리은행이나 삼성생명도 그렇고 만약에 거기서 미스매치가 나오면 더블 팀 해가지고 돌리면 돼요. 네네.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이하은, 양인영, 이정현이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더블 팀의 어떤 공략을 뚫고 하나원큐의 어떤 공격 효율성을 담보할 것인가 쉽지가 않다. 네네. 반면에 더블 포스트를 서게 되면 하나원큐의 어떤 트랜지션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은 트랜지션을 강화하면서 뭔가를 갖다가 치워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공수의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블 포스트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딱 나온 건데 그러니까 김한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하면 더블 포스트에서 하나 미스매치가 나오면 거기서 공략을 하면 뭔가가 플러스가 나오겠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원큐가 잘하는 부분이 뭔가 더블 포스트 했을 때 뭔가 잘하면은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싱글 포스트로 들어갔을 때 여전히 강희슬, 신지연 이렇게 딱 했을 때 어떤 그 효율성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담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갖다 판단을 해주고 객관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상대의 어떤 그 반응을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지금 하나원큐의 문제가 이제 뭐 싱글 포스트, 더블 포스트도 문제이긴 한데 고아라의 부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강희슬, 신지연은 괜찮다. 신지연이 특히 예상 외로 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효과가 안 날까? 고아라가 지금 받쳐주지 못하니까. 2옵션, 3옵션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근데 받쳐주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고아라를 자세히 보시면 오프더볼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슛 셀렉션이 그래서 너무 떨어져요. 1대1 터프한 슛이 많아요. 세 번째 스크린을 활용한 플레이가 제가 볼 때 강희슬 정도, 신지연의 그냥 단순한 2대2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고아라가 지금 안 살아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원큐가 반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고아라 선수 본인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고 예. 올라와야죠. 왜 뭐 사실 이 김한별 선수 퇴장 이후의 부분만 좀 얘기를 했지만 이날 삼성생명이 강희슬도 잘 묶었지만 신지현 선수도 수비가 잘 묶었어요. 그러면서 득점이 제대로 안 나오면서 하나원큐가 결국은 좀 어려운 게임을 한 거고 말씀 주신 대로 전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뭐 게임 결과론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김현무 퇴장 이후에 들어갔던 뭐 이하은, 양인용으로 골 밑에 막 10점을 넣었으면은 괜찮은 작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차라리 저 시점은 그렇게 배치하는 것보다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4번 자리에 고아라 선수가 들어가면은 김한별이 없는 삼성을 상대로는 배윤만 밀어내면은 골 밑에서 삼성도 고아라보다 운동력이나 단순한 플레이로 리바운드 걷어내는 걸 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을 텐데 오히려 그거에 이어서 외곽의 강희슬을 도와줄 수 있는 외곽에서 한 방 있는 선수를 한 명 정도 더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물론 결과론이니까 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좀 이런 생각도 해봤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BNK하고 일단 비슷한 부분에서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득점이 66점, 56점. 너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하나원큐가 뭐 수비를 단단하게 해가지고 수비 조직력을, 그러니까 우리은행처럼 가는 거죠. 우리은행처럼 그렇게 농구를 해서 게임을 이길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결국 이 팀은 상대도 정신없게 만들면서 빠른 템포로 가져가면서 그 득점 공방전으로 가져가면서 상대를 떨어뜨려야 되는 팀이고 아까 유도혁 기자가 우리은행이 KB랑 게임을 할 때 에너지 레벨을 얘기했는데 하나원큐는 BNK하고 더불어서 우리은행보다 그런 면에서 더 좀 기세를 올리면서 농구를 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의 강점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었던 부분들은 좀 더 크게 드러나고 강점은 살아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초반 흐름이 많이 좀 뻑뻑하고 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